안녕하세요. 원룡이의 모모청약 원룡이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단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냐면요. 바로 별내역 부근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내에 있는 별내. 별내역에서 도보 역세권에 있는 단지이고요. 이 단지에는 생활숙박시설 2개 동하고 오피스텔 동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3블럭인데요. 바로 이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별내가 도대체 어디 있냐? 왼쪽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요. 별내에서 암사까지 뭔가 연장되어 보이죠. 바로 8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즉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게 지하철까지 연결되는데 이 암사에서 잠실까지가 약 7분 걸리고요. 암사에서 잠실을 거쳐서 강남까지는 약 2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별내에서 암사까지 연결되고 강남까지 가면 40분 전후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미 별내에서는요, 바로 경춘선을 이용해 서울역 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도 중요하죠. GTX역을 끼고 있어요. 바로 W역세권이고요. GTX를 통해서 청량리를 거쳐서 서울역, 그리고 송도까지도 연결되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교통이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어느 단지와 비교할 만하냐? 사실 이따 모집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그리 싼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창 비싼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별내와 부근에 있는 다산, 구리 도매시장, 구력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로 초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단지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비교를 해보는 이유는 초역세권과의 어떤 가격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선 8호선 다산역 연장될 곳이 이 부근이고요. 여기서 바로 역세권 붙어있는 아파트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요. 전용면적 84제곱 기준에서 아파트입니다. 14억 그리고 그 주변에 10억대 아파트 호가 기준에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구리 도매시장역을 보면 여기 요쯤에 생길 거고요. 초역세권으로는 9억대 그리고 한 블럭 뒤에 봐서는 약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호가를 볼 수 있죠. 그 다음 역인 구리역에서는요, 초역세권 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약 12억대 호가 형성하고 있고,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식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브랜드 단지들이 약 4억에서 5억 차이 정도의 호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통 확충에 따른 이점은 잘 알겠는데 이 별내 부근에 생활숙박시설의 호가와 시세는 나와 있지만 오피스텔 비교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보통 비교군이 인근에 없을 때는 더 넓게 그 범위를 넓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접근성이 이 수도권 전체에서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강남까지 40분 내외 걸리는, 즉 별내에서 강남역까지, 그리고 밑에 남쪽에서 강남역까지, 서쪽에서 강남역까지 이런 거리에 비슷하게 위치한 대도시권, 역세권 단지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쪽에는 경기도 군포시에 힐스테이트 금정역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GTX-C 노선이 예정된 역이고요. 이때 전용면적 84제곱이 지금 분양하는 별내 자이더스타의 오피스텔 2차와 동일한 전용면적인데요. 8억대와 9억대 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산, 이 킨텍스 부근에 있는 DMCT 스카이뷰인데요. 마찬가지 전용면적 84제곱 기준에서 9억대 초중반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쪽에 위치한 하남 미사지구에서는요. 미사역 그랑파라주가 있는데 역시 9억대 비슷하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내 자이더스타의 분양가가 10억대에 있는데 이 10억대와 비슷한 서쪽에 위치한 단지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단지들의 호가를 서로 비교 가능한 거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남쪽으로 가볼까요? 이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갑니다. 수원 광교에서 중흥 S클래스하고 포레나 광교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대에서는 대장 오피스텔의 급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중흥 S클래스는 전용면적 84제곱이 12억에서 13억대, 그 다음 포레나 광교는 15억대, 16억대 호가 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지역, 광교보다는 북쪽에 있고 강남역까지는 30분 전후 걸리는 성복역 부근에 있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전용면적 84제곱은 8억대부터 10억대 호가 형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역세권은 아니지만 동탄 이신도시에서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을 보시면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라고 전용면적 84제곱에 있는 오피스텔만
8억 후반대에서 12억대 호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내 자이더스타의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에 비교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남까지의 접근성을 따져서 얼마만큼의 가격 형성이 추정될 수 있는지 다른 지역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대입도 가능한 것이죠. 오피스텔의 적정 가격에 비교할 때 아파트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 비교 사례법으로들 연구하고들 계신데 저는 또 하나의 어떤 비교군을 어디서 찾냐고 하면요. 바로 주택연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인 HF에서 연령대별로 주택가격별로 해서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산출하는데요. 참고로 3억 기준에서 만 70세이신 분이 매달 연금을 받았을 때 아파트 기준에서는 월 92만 1,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3억 원의 평가를 받고 만 70세이신 분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72만 8,000원입니다. 이 두 개 수치를 비율로 대입하시면 72만 8,000원 나누기 92만 1,000원 곱하기 100 하면 약 79%를 확인할 수 있죠. 즉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오피스텔은 약 8억 정도 가격을 형성해 주면서 그거에 따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가와 주변의 실거래가 비교 사례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정되는 감정평가 금액까지도 충분히 추산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계산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감들을 보시면요. 예쁘죠? 중간에 있는 동이 바로 오피스텔 동이고요. 이것을 투시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오피스텔 확인되었고요.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그 바로 위층은 필로티, 그리고 그 위부터는 세대가 구성되겠죠. 이 단지 배치도를 조금 더 확대하고 동호수 배치도까지 붙였습니다. 총 29층까지 있는 거 확인했고요.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층에는 클럽 자이언,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3층 필로티 부분 확인했습니다. 84A 타입은 연보라색이고요. 여기 3호, 4호, 6호 라인, 그리고 84B 타입은 파란색 2호, 5호 라인, 84C 타입은 1호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평면도 보겠습니다. 84A 타입은 어떤 향을 보냐? 3호, 4호는 남서, 그 다음 6호 라인은 남동을 보게 되겠죠. 평면들을 보면요. 보통 아파트 24평하고 흡사하죠. 1, 2, 3, 4 포베이 판상형 구조와 마통풍이 되는 주방 구조까지 확인했고요. 현관에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 안방까지 1열 구조, 그리고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과 공동 욕실, 보통의 아파트 구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을 타입입니다. 84B 타입을 보시면 2호하고 5호 라인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현관에 들어왔다 꺾이잖아요. 그러면 타워형, 보통 일반적인 타워형이고요. 공동 욕실하고 작은 방 2개 확인했고 바로 왼쪽으로 꺾어 들어오면 디귿자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거실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 거실의 이면창 개방, 이런 부분은 채광과 통풍이 매우 좋겠습니다. 타워형의 약간 아쉬운 점 하나는 안방의 드레스룸이 협소하거나 삭제되어 있는데 작은 드레스룸 하나 있고 파우더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84C 타입 볼게요. 84C 타입은 호불호가 아주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1호 라인의 작은 방 2개는 북서양을 보고요. 그 다음 거실과 안방은 여기 북동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가 조금 섞여 있지만 남향 배치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채광이 덜하다. 그리고 해가 좀 짧다. 이거 인지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 주방이 약간 골졌지만 거실을 충분하게 쓸 수 있고 거실과 붙어있는 이 식탁 자리가 굉장히 넓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인용 식탁 또는 4인용 식탁을 아주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안방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에서 2층에 있는 클럽 자이언 커뮤니티 시설 보셨죠? 구성은 북카페하고 피트니스 클럽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같은 블럭에 구성된 생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생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커뮤니티 시설은 서로 혼용, 이용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모집공고 내에서도 기재된 내용이니 꼼꼼하게 모집공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별내 자이더스타 오피스텔 2차 모집공고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우선 오피스텔이 총 156실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0세대 이상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사고 파는 투자 형태는 아니다.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분양 호실의 20%의 범위에서 거주자 우선 요건이 있습니다.
또 뒤에 거주자 우선에 배정되는 20% 물량을 별도 한번 볼 건데 이런 거주자 우선 요건이 있다는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1인당 신청 가능 건수는 1개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군 84A, 2군 84B, 3군 84C 공급 금액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 84제곱하고요. 오피스텔 84제곱은 다릅니다. 오피스텔 84제곱은 아파트로 따졌을 때 약 24평형과 거의 동일하죠. 이것은 전용률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오피스텔 전용 84는 아파트 24평과 비슷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이곳의 거주자 우선 공급 20%에 해당되는 물량 확인해 놨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는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을 하시는데 별내 자이더스타 오피스텔은요 청약홈이 아니라 모바일 자일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청약을 접수하셔야 됩니다. 6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은 이틀 후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약 체결하는 기간 아주 밀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청약 신청금이 300만원 있고요. 한 사람이 꼭 1개군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군을 중복 청약 못하고요.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 300만원 예치금 낸 것은 30일 이내 다시 돌려받게 되는 환불 규정도 있어요. 모집 공고에서 중도금 대출이 중요한데요. 이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택가 알선한다 이렇게 공지되어 있고요. 추후 별도 또 공지 예정이 있으니 나중에 분양받고 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 및 입주 예정일 지금부터 3년 반 정도인 2026년 1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있다 보니까 분양권 상태로 사고 팔다 안 된다는 얘기 확인. 여기까지 별내 자이더스타 오피스텔 2차 소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가장 강력한 교통 호재들 그리고 이 별내역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아파트 초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의 가격 차이 비교했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이지만 강남역까지의 접근성 그러니까 소요 시간을 대비해서 40분 전후 또는 GTX A, C 노선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 84제곱을 대입해서 8억선부터 16억선까지 포진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과 가격 비교균을 대입하면서 이 분양가가 비싸다 또는 적정하다 개인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청약 여부와 계약 체결 여부까지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상 별내 자이더스타 오피스텔 소개를 마치고요. 올영의 모목청약 다음에도 더 좋은 분양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